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보냈다는 지원금 문자를 받고 바로 링크를 클릭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78세 박순자입니다. 지난달 단 3분 만에 평생 모은 1200만 원을 모두 잃었어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처럼 당한 분들이 하루에만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2025년 정부 민생지원금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이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박순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었죠.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어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용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런데 신청 방법을 몰랐어요.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주민센터에 가기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 시경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정부 민생지원금 추가 300만 원 지급 안내입니다. 미신청자 대상 특별 지원이므로 24시간 내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24시간 제한이라는 말에 더욱 조급해졌어요. 지금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평소 같았으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물어봤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혼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저보고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엔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그럴듯한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정부 로고도 있고 깔끔한 디자인에 공식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홈페이지 제목도 2025 민생지원금 신청센터라고 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신청 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1단계는 개인정보 입력, 2단계는 휴대폰 본인 인증, 3단계는 계좌정보 입력, 4단계는 신청 완료였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개인정보 입력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다 적었어요. 그 다음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고 해서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3단계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신청 수수료 1,000원이 먼저 결제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수수료라니? 정부 지원금인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지? 잠깐 망설였지만 300만 원을 받으려면 1,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24시간 제한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적었어요.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자 처리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몇 분 후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혼자 힘으로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용돈으로도 넉넉하고 손자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제 저녁에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체됐는데 본인이 하신 거 맞나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1200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2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급하게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2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돈이 사라진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거구나.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속아서 제 모든 정보를 넘겨준 거구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으니까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무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3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300만 원을 받으려다가 1200만 원을 모두 잃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1200만 원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선 아들부터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실수를 했다. 아들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실수요? 뭔 일 있으세요? 정부 지원금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기였나 봐.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뭔 소리세요? 얼마나 없어졌는데요? 1200만 원. 다 없어졌어. 아들이 의자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추러요. 엄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아들이 상황을 설명해 주자 며느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뭐 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1200만 원이요? 그게 다 어머님 돈이었어요? 응.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문자 다 사기라는 거 모르세요? TV에서도 매일 나오잖아요.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며느리 눈빛에서 실망과 원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돈을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1200만 원이 다시 돌아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게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아세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엄마도 의도한 게 아니잖아.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는 따로 챙겨 드세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같이 못 먹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만 보면 한숨을 쉬고 아들한테도 계속 불평을 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도 다시 해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들의 시선이었어요. 평소에 할머니라고 따르던 아이들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았대요. 6살 손자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다 말한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저 할머니가 사기당해서 집안을 망쳤다더라 하는 소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방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안 와서 밤새 뒤척였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하는 건 늘 똑같았어요. 할머니, 이런 사기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어려워요.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절망적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며느리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들도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방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잠깐 나와주세요. 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신문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신문에는 70대 할머니 피싱 사기 피해 하루 수십 명씩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어머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나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80대 할머니는 2천만 원을 잃었고 75세 할아버지는 1,500만 원을 당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법도 똑같았어요.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통장을 털어가는 거였죠. 어머님이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 달 동안 저 혼자만 바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손수건을 건네주더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며느리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더 힘들게만 해드렸네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나도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며느리가 기사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전문가들도 이런 사기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정부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거든요.
아들도 퇴근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컴퓨터 배우시면 어때요? 컴퓨터? 이 나이에? 네, 요즘 시니어 컴퓨터 교실 있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사용법도 배우고 사기 구별하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처럼 당하신 분들끼리 모임도 있대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해 보더니 여기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실 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나 같은 늙은이가 배울 수 있을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도전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고 손자들도 할머니 옆에 앉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컴퓨터 배우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8살 손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도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처럼 굴었네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갑자기 큰 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견뎌야죠. 어머님 혼자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했지만 가족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더 마음 아팠다는 걸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 시작해봐요. 컴퓨터도 배우시고 어머님처럼 피해본 분들 도와주는 일도 해보시면 어때요? 내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78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으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며느리가 저를 동네 복지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님, 처음이라 떨리시죠? 저도 처음 컴퓨터 배울 때 그랬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다들 어색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 강사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함께 컴퓨터와 친해져 보실까요?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첫 수업은 컴퓨터 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우스 잡는 법, 클릭하는 법, 키보드 사용법 등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마우스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클릭 한 번 하려고 해도 다른 곳을 누르게 되고 글자 하나 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옆에 앉은 김영자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대요. 저도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해서 800만 원 날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배우러 온 거예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혼자만 바보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컴퓨터가 익숙해졌어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기 예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자 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강사님이 화면에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피싱 문자를 보여주셨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첫째, 정부 기관은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문자로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24시간 제한 같은 급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셋째,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고 KR로 끝난다. 넷째,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한다. 아,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피해 경험을 나누실 분 계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경험담이 가장 생생한 교육 자료거든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제 실수를 다른 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한 게 떠올랐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금 문자를 받았을 때의 심정, 링크를 클릭했을 때의 상황, 12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78년을 살면서도 이런 걸 구별하지 못했어요. 300만 원을 받으려다가 12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마치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문자 받은 적 있는데 클릭할 뻔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의 사기 예방 도우미가 됐어요.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역할이었죠. 이 일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78세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3개월 과정을 마칠 즈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컴퓨터로 뉴스도 보고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각종 사기 수법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저보다 컴퓨터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도 대견해 했습니다. 엄마, 78세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자들은 이제 할머니가 컴퓨터 쓰는 모습을 신기해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는 아직도 핸드폰도 어려워하시는데 아이들의 존경스러운 눈빛을 받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사기 예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사기당한 할머니에서 예방 전문가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기 예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가 와도 절대 바로 클릭하지 마세요.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둘째,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는 이런 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24시간 제한, 오늘만 특가 같은 급박한 표현에 속지 마세요. 이런 건 대부분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상의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인터넷 주소를 잘 확인하세요. 정부 홈페이지는 고 KR로 끝나고 은행 홈페이지도 정해진 주소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20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 새로운 도전 정신, 그리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78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인터뷰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으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78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부탁드려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에게 상의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